안녕하세요. 일자주식사무소입니다. 오늘 코스닥 폭락으로 많은 분들이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코스닥 폭락에 대한 제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장 전개 흐름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일봉을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3.71%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전저점을 오늘 이탈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빼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801포인트 부근을 훼손하면서 반등 없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내다 꽂는 장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장이 떨어졌냐? 금요일 미국 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선물이 장중에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닌데, 왜 코스닥만 이렇게 폭락을 했냐 하면, 저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투심 악화를 1순위로 뽑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관 오늘 매동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개인이 1445억 순매수, 외국인은 321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이제 1644억을 순매도를 했는데요. 뭐 사실 수급 자체로만 본다면 이렇게 4%가량까지 빠질 만한 수급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투심이죠.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악화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하락의 명분은 대주주 양도세 3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것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 때문에 개인들의 어, 신용 잔고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이 신용 잔고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시장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고 오히려 시장의 질만 더 나빠지는 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과정들은 지금에 나오는 이 하락들은 이제 신용개미들의 신용개미들이 털리는 과정이다. 신용을 써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근래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반대 매매가 나가서 털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저점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을 보수적으로 봐서 765포인트, 뭐 760포인트에서 765포인트 사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이런 단기적으로 갇힌 박스권이 아니고, 이게 단기적으로 갇힌 박스권이었으면 좋겠지만 좀 더 러프하게 봐서 이 정도의 박스권, 그리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정도의 박스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1번 구간, 2번 구간이 오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 찾아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아직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살 구간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그리고 많게는 3일 지지되는 모습들 분봉상으로 좀 횡보를 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10분봉상의 121선의 기울기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이때도 보시면 이제 121선의 기울기가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들에서 121선의 기울기를 멈추고 121선 돌파를 하루 이틀을 해주면서 121선의 기울기를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 봐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미 오늘 1번 구간에 진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런 횡보 구간이 생겨주고 2번 구간이 생겨주고 그 다음 거래일에 3번 구간이 돌입을 한다면 저희는 4번 구간이 나타나는 날에 종가에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번 구간, 오늘 이 1번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1번 구간에 무적정 떨어졌다고 종목들을 담거나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약간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지금이 오늘이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째까지 이러한 121선의 기울기를 돌려주는 구간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하락을 121선의 기울기를 하락을 시키다가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을 뚫고 올려줍니다. 이러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4번 구간에 눌림쯤에서 잡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안전하게 4번 구간의 종가 부근에서 이제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4번 구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종목을 더 담아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아니면 내가 보유한 종목에 어떤 자리에서 뭐 4번 구간이 온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매수한 종목에 반등하는 시점에 얼만큼의 비중을 태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시나리오를 그려서 진입 비중이나 진입 시점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그냥 뇌동매매처럼 대응을 하기보다는 미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바른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주주 3억이 대주주 양도세 3억이 적용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좀 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다시 작은 박스를 그리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닥이 아까 말했던 1번 구간, 2번 구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1번 구간, 2번 구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쫓아서 조정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을 때 1번 구간, 2번 구간까지 올 것입니다. 코스피의 하락폭은 코스닥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횡보의 과정을 거쳐서 턴을 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턴하는 시점에 우리는 종목을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같은 하락에도,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상승을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개별 종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이런 하락에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도, 이런 장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 아니면 지수가 떨어지는 중에도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왔을 때 잡으시면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한 종목만 제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은 아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바닥을 아직 확인했다고는, 물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1번 구간에 한번 돌입해서 반등이 나왔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 2번 구간이죠. 2번 구간까지 보시면 오히려 맘 편히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취임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모습과,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어마어마한 수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최우선 관심주로 현대모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품질 비용을 반영을 해서
적자 전환으로 실적이 낮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 분기에 품질 비용을 반영을 한 게 호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떤 지배구조 이슈에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을 받았고요. 이제 그 지배구조에 대한 반영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남은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을 고르라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과감하게 꼽고 싶습니다. 이 구간 오늘 종가 베팅을 해도 사실 장이 안 좋지 않았다면, 장이 나쁘지 않았다면 저는 무조건 여기서 아주 큰 비중으로 종가 베팅을 태웠을 텐데 장이 매우 좋지 않아서 내일 장을 보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신용미수 깡통차는 지름길이다. 신용미수 다들 이런 생각 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신용미수 써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왔으면 도대체 그게 얼마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금 크게 물려 있다면 이미 박스 하단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하시기보다는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이 구간에 어떤 반등을 기다리시고 그 반등하는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반등하는 타이밍이나 지수가 턴하는 시점이 되면 또 그 지수 턴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거래일도 대응을 잘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뭐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아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